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내가 이 집 팔았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 팔았어. 다음 주에 잔금 들어와. 어머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상의?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던 건 상의했어? 들었어. 그날 밤 다 들었어. 엄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살 안산에 사는 김말순이에요. 30년간 식당 보조와 허드레기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을 했어요. 제 선택의 이유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말수는 눈을 뜹니다. 76세의 몸은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식당 보조로 일하며 몸의 밴 습관은 은퇴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쑤시지만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말순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설거지 소리, 청소기 소리, 반찬 다듬는 소리. 그 외의 소리는 시끄럽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손녀들 도시락부터 챙깁니다. 고등학생 지원이는 김치를 빼달라 했고 중학생 지연이는 당근을 싫어합니다. 며느리 현주가 어제 저녁 건넨 메모지에 적힌 대로입니다. 반찬 국물 안 세게, 과일은 한입 크기로 도시락 가방은 현관에. 말수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를 읽으며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6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말수는 이미 아침상을 다 차려두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김. 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할머니 도시락 챙겼어요? 지연이가 묻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쪽을 가리킵니다. 응. 가방에 넣어뒀어. 고마워요. 짧은 인사와 함께 손녀는 도시락을 집어 들고 나갑니다. 뒤따라 나가는 지원이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 따로 해주세요. 애들 체육복이랑 섞이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저녁은 6시 정각에 부탁드려요. 남편 약속 있대요. 현주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말수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아 김치만 집어 먹습니다. 찌개는 손녀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아들 동호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넥타이를 매며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엄마, 나 늦었어. 먼저 갈게.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현주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갈게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래층에서 또 뭐라 했대요. 문이 닫힙니다.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말수는 텅 빈 식탁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계란말이, 식은 된장찌개. 천천히 그릇을 정리하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이 집은 말순이 35년간 설거지하고 반찬 다듬어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손마디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아플 때도 참으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말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날들,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안기던 작은 손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닌 지시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손녀들은 할머니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칩니다. 설거지를 마친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소파 끝, 등받이가 불편한 곳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며느리와 아들의 것이고 반대편 끝은 손녀들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했던 며느리가 어느새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애들 자리예요 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작게 켜진 TV를 바라봅니다. 소리를 더 키우고 싶지만 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릅니다.
문득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강릉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었던 날. 말순아, 우리 늙으면 바다 보이는데 살자 했던 남편의 말. 하지만 지금 말순에게 바다는 너무 먼 곳입니다. 이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상 속에서 바다는 그저 잊힌 꿈일 뿐입니다. 허리가 또 쑤십니다. 35년간 쪼그려 앉아 일한 대가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비 부담되니까 꼭 필요할 때만 가세요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말순은 허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립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자신이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이제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정각까지는 저녁상을 차려야 합니다. 말순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창밖의 하늘이 여전히 푸릅니다.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가 우는 바다. 말순은 그 바다를 떠올리며 오늘도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식은땀이 났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말순은 참다 못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지나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걷기 어려워지실 거예요. 말순은 진료실을 나와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호야, 나 허리 수술해야 된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첫마디가 엄마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안 하면 못 걷는데. 알았어요, 엄마. 그럼 병원 예약하고 알려주세요. 바빠서 그러니까 혼자 다녀오셔도 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금요일 오전 9시. 말순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나 다음 주 금요일에 수술하는데. 네. 수술이요? 며느리는 달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학부모 상담 있는데요. 남편도 출장 간대요. 그럼 어떡하지? 병원에서 보호자 꼭 있어야 해요. 요즘은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다던데.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다른 일로 자리를 떴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말순은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핸드폰 충전기.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손녀 지연이가 학교 가려다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병원 좀. 아, 네. 다녀오세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말순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가슴은 어두웠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다들 바빠서요. 간호사는 잠깐 말순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인실 병실에 들어가니 다른 침대에는 이미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는 딸로 보이는 여자가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침대 환자 옆에는 남편이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다른 환자들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할머니. 젊은 간호사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 말순은 어린 동우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웃던 아들. 엄마 나 학교 가. 하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말순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딸, 사위, 손자들까지. 할머니 물 드실래요? 베개 높이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 쪽 작은 테이블 위에 물병이 보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고 싶었지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다 말순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을 떠다 줬습니다. 할머니 왜 안 부르셨어요? 목마르시면 말씀하셔야죠. 미안해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뒤 말순은 또다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에어컨 바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핸드폰을 켜봤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이다 그만뒀습니다. 이틀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가족들은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말순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퇴원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나 오늘 퇴원인데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어머니, 저 오늘 약속 있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카드 쓰셔도 돼요. 그래, 알았어. 말순은 짐을 챙겨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허리가 당기고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빨래가 좀 쌓였거든요.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료 가정부였습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수술을 하거나 말거나 집안일만 돌아가면 되는 존재.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여기서 뭔지. 허리는 아팠지만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말순은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메모지를 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빨래, 청소, 저녁 육시. 짧은 단어들이 명령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손녀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말순은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일찍 자는 편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거실에 있어도 할 말이 없었고 TV를 보려고 해도 손녀들이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정 무렵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말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 동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들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잖아요. 외식하려고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불편하고. 맞아. 요새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오자는데 자꾸 미루게 돼.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 몸을 지탱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애들도 불편해하잖아요. 친구들 부르기 민망하대요. 할머니 계시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엄마인데. 여보, 요양원은 어때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요.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계시면 덜 외로우실 거고, 우리도 숨통 트이고.
그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도 여기서 눈치 보며 사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동호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생각은 해볼게.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곳 찾아서 견학이라도 다녀오면 어때요?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은 손에 온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수술비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카드값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것도 부담인데 앞으로 또 아프시면 어떡하죠? 그러게. 연세가 연세다 보니. 말순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들이 태어나고 말순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을 돌봤습니다. 아기들 기저귀를 갈고 밤에 울면 업어서 재웠습니다. 손녀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고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학부모 상담도 대신 갔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때는 손녀들 학원 픽업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말순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약이었습니까? 말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이었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아들을 위해 손녀들을 위해 내어준 이 집.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순은 TV에서 본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방, 낯선 사람들, 소독약 냄새. 자식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이 짐이 된 것이.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고마워요 하던 미소는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들이 엄마하고 안기던 따뜻함은 왜 없어졌을까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새벽만이 말순을 둘러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오자 말순은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잤어? 네, 어머니. 현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를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순은 식탁 끝에 앉아 김치만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그래. 엄마 것도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데워 드세요. 응.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갔습니다. 어젯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파편을 줍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6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지친 눈빛. 이 여자가 누구인지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아. 자기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김말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말순은 어머니 할머니였지 말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날 저녁 아들이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좀 들어봐. 우리 제주도 가려고 해. 손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요? 3박 4일로 다음 주에 갈 거야. 학교는 하루만 빠지면 돼. 현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요. 좋아요. 말순은 소파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자신도 포함된 것일까? 동호야, 네, 엄마. 나도 같이 가는 거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녀들이 서로 눈치를 받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왜?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에요. 엄마는 여행 가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나도 갈 수 있어. 힘들지 않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걸어 다닐 때가 많아요. 허리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동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가족 여행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말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 여행. 저희끼리.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순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말순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손녀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줄기차게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생, 인내, 체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은 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계약서도 등기부등본도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손녀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음료수,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봤습니다. 가운데는 며느리와 아들, 한쪽 끝은 손녀들, 그리고 등받이 불편한 끝자리가 말순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방을 봤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말순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집 팔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말순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거기 재건축 호재 있는데 아니세요? 금매로 내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서 집 좀 볼게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날 말순은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얼마에 내실 건가요? 시세대로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광고 바로 올릴게요. 1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말순은 친구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사 갈 거야. 뭐? 어디로? 강릉. 바다 보이는 데로. 말순아, 진심이야? 응.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영자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진작 그랬어야지. 말순은 거실에 박스를 쌓아놨습니다. 옷가지, 책, 사진, 자질구레한 물건들. 76년 인생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태난 얼굴들, 여행 기념품 가방들. 며느리가 거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손녀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 바다 보이는데. 아들 동호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 팔았어. 다음 주에 잔금 들어와. 뭐라고요? 동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계약했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의?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던 건 상의했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들었어. 그날 밤 다 들었어.
동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내가 35년 동안 식당에서 허리 굽도록 일해서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너희는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한 번 낸 적 있어? 관리비 한 번 낸 적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너희 뒷바라지했어. 그런데 나는 제약이었어. 불편이었어. 어머니, 수술할 때 아무도 안 왔지.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서 혼자 마취받고 혼자 깨어났어.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말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야. 76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 너머에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부르는 바다가. 이사날 아침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았고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간단한 토스트 한 장만 구웠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말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동호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동호야. 엄마, 너 기억나니?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 꼭 잡고 학교 갔던 거. 동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넌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 학교 끝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달려왔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진 않아. 말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잘 살아라, 동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게. 친구 영자가 차를 몰고 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짐을 싣고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말순아, 괜찮아? 영자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아니, 진작 이랬어야 했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강릉 주문진에 도착했습니다. 영자가 미리 알아봐준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끝집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바다 보이는 데 왔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생선구이.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횟집 아주머니는 말순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슈퍼 할아버지는 가끔 과일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며? 여기 적응 잘하고 계신가?
네, 너무 좋아요. 바다가 좋지. 나도 평생 여기 살았어.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허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일 걷고 스트레칭을 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영자가 가끔 놀러 왔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말순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 내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 그래? 응. 20년 전 말순이가 돌아왔어. 말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 동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말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동호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좋아. 엄마 미안해요. 동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동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요. 말수는 찬찬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니? 함께 살면 가족이야? 피를 나눴으면 가족이야? 그건 진짜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지. 동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게 엄마한테 하는 효도야. 엄마, 이제가 동호야. 길 조심해서. 동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전화해도 돼요? 그래, 전화해. 사랑해요, 엄마. 나도. 아들이 떠나고 말수는 다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리듬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말순아.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7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김말순.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가 부르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말순, 말순, 말순. 그날 밤 말순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 바다는 언제나 그곳에서 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순도 바다 곁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끝.